자, 지금 이제 이거 화이트 펄이라고 명칭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게? 다이아몬드 펄이라고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딴 색깔로 좀 바꾸고 싶다. 네.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전체 랩핑 제거를 하면 저희가 3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적으니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제거 비용이 발생하실 거고 재시공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 금액이랑 어쨌든 추가 금액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게 간혹 이렇게 시공을 잘 못하는 데서 랩핑을 하면 왜 이게 떼어냈을 때 막 본드 같이 다 들러붙어 있는 것들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랩핑 업체에서 못한다도 있겠지만 필름 제조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고 보시면 이게 본드층을 만드는 거, 뭐 코팅층을 만드는 거가 제조사의 그 브랜드마다의 기술인데 네네. 만약에 조금 이제 저가형 필름을 사용하거나 근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뭐 3M이나 에이버리나 네네네. 여러 필름을 사용했는데 네. 뭐 유지하는 관리하는 그 상황에서 뭐 너무 자외선을 계속 오래 쐬는 환경에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점착제가 자외선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선상으로도 좀 안내지만 흔히는 이제 루프 스킨을 하시는 경우에 이 끈적이가 아무리 비사광선을 계속 받으니까 오래 한 5년 이렇게 유지하시면 이제 뭐 3M 같은 경우에는 본드층이 워낙 잘 만든 회사라서 네. 거의 안 남아요. 네. 근데 에이버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를 하면 이게 에이버리는 색감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특징이라고 하면 네. 뭐 이게 저가형이다 이런 게 아니라 본드층이 조금 남을 수 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좀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제거할 때에 뭐 굳이 뭐 다시 다른 색을 안 하더라도 네. 그냥 제거하고 싶다 이랬을 때 그런 거 다 제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 제거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맞아요. 그냥 그런 게 있을 뿐이다.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그게 제거를 맡기면 깔끔하게 다 제거는 된다. 이제 찾으러 올 때 그때 한번 이제 바이크를 보게 될 텐데 그때 뭘 체크를 하나요, 소비자? 보편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는 이렇게 큰 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무포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포. 여러 가지들 보시는 게 있는데 봤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지를 보시고 네. 또 마감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감에 어떤 뭐 찝히는 게 있는지 뭐 약간 주름진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공기간에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그런 거는 다 확인을 하고 간혹 가다가 아무래도 랩핑 필름이기 때문에 수축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증서 발급해드리고 유지관리 지침서를 발급해드리고 네. 그 내용에 이제 랩핑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주의사항이나 수명에 대해서 다 써있고 그리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3년 동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문자 서비스도 그래서 이게 일주일 뒤에 뭐 시공 후에 문제 없으세요? 점검 한번 하러 오세요. 이런 게 있는데 네네. 고객님처럼 간혹 이제 서울이나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면 사실 오기가 좀 번거롭다라는 평도 저희가 많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보느라 그래서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이에요. 이게 뭐 덧방도 있다라고 하고 네. 굴곡이 많으니까 바이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어떻게 시공 계획을 해요? 우선은 뭐 정확한 거는 사실 저보다는 시공팀에서 네네. 안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에 전면부 같은 경우는 한 판으로 가능할 거고요. 지금 탱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눠서 가요. 네네네. 그래서 뭐 덧방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나이프리스 테이프라고 해서 네. 이게 실로 필름을 뜯어내는 네네네. 그런 필름 그 테이프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일단 먼저 전 처리를 해놓고 탱크는 아마 한 3등분 정도 양옆이랑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저 라인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니까 봤을 때 크게 이질감은 없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자동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굴곡이 좀 심한 면이나 네. 이제 꺾인 게 심한 면 같은 경우에는 네. 커팅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필름이 뜨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최대한 뭐 많이 나눈다는 아니지만 한 번에 무조건 가려고 한다는 좀 아닌 결국엔 이제 이질감 없는 그런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좀 잘라서 네. 들어가는 부분은 있다. 근데 뭐 티만 안 나면야 뭐.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네. 불편하시다 네네. 하시면 사실 도색을 좀 권유드리죠. 이거를 조금 노화를 빨리 시키는 게 이제 자외선. 직사광선.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잖아요. 피부도 선크림 이런 게 막 바르는 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돼서 네네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필름도 계속 자외선을 받다 보면 얘가 빨리 이게 변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손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차나 바이크나 밖에 계속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 거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필름의 그런 것들을 속성을 좀 달았다면 이제 관리하신 건 세척도 예, 좀 네.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나? 뭐 보통은 이제 손 세차를 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뭐 차 같은 경우는 자동 세차도 네, 가능은 네. 하지만 네. 그래도 가급적이면 손 세차를 권유를 드리는 게 뭐 이제 너무 고압수로 가까이서 뿌리거나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뭐 손걸레로 이제 하신다고 하면 좀 마이크로파이버 타올 같은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운 타올을 추천드리고 이런 약품 같은 것도 너무 산성이 강하거나 이 어떤 특징이 강한 제품들은 좀 피하시는 게 요즘에는 좀 필름 전용으로 나온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왁스라든지 세척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하셔서 하시는 게 사실 안전하게 좀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판매를 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랩사의 네. 본사가 유럽에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서 그것도 판매는 하고 세정제와 왁스. 네, 네. 세정제라고 보기에는 좀 네. 실란트라고 약간 네. 코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랩핑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기포나 네, 뭐 이렇게 뜸 현상, 네, 네.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뭐 이렇게 좀 보기 안 좋아졌을 때 네. 이럴 때를 위해서 랩스타일에서는 유지 보수 관리를 좀 해주는 편이다. 네. 그게 몇 년에 몇 개월이라고 하셨죠? 3년이고요. 3년. 네, 전체 랩핑 기준이고 6개월에 한 번씩 네. 보증서에 써서 체크를 해주고 네. 이런 거 엠블럼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그 떼어내서 다시 붙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랩핑할 때. 엠블럼 보통적으로 이제 뭐 양면으로 돼 있거나 약간 이게 핀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양면이라서 제거하고 그 그쵸. 양면 다시 붙여서 랩핑하고 다시 고자리. 이런 뭐 블랙박스 붙였던 거라든지 네네. 좀 제가 봐도 바이크는 힘들 것 같아요. 랩핑하기가 고객님 힘들 것 같아요. 예, 저 앞에도 블랙박스가 작업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